이렇게 기이한 우연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조차 못했어요. 사실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롭고 신기하죠.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요 싶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장소와 시간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이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너무 지나친 표현은 아닐 정도로요. 이렇게 사건을 공유하고 있는 지금도 내가 겪은 일들이 마치 TV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이게 바로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교훈이고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이야기는 우연과 우연이 겹쳐진 인연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이 듣는 동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최종 장면을 함께 해주신다면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바꿔보면 올리기 위해 제 시간을 쏟은 것이 아주 뿌듯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엄청나게 순둥순둥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좋은 것이 좋은 거라며 늘 허허 웃고 다니는 사람이었지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눈길이 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자한 느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늘 예민하고 속이 깊은 성격을 가진 제가 남편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남편을 따라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었으니까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이었죠. 우주하면 친구들이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 이후부터 성격이 바뀐 것 같다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같다고 말을 해. 정도였으니까 제가 좀 못난 성격 부분이 많아서 다들 제게 박하는 것을 제 권리를 찾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당연히 저는 남편의 그런 성격이 전부 시어머니네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콩나대 콩나고 파시는데 팥나는 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그런 시어머니네 집에서 어떻게 남편 같은 사람이 나온 건지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랑 조금 성격이 안 맞겠다는 생각한 것도 잠깐, 남편에게는 정말로 주먹을 뺨이라도 한번 내리치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우가 되는 사람인데 사람이 저렇게까지 깐족거릴 수가 있구나 싶습니다. 얄미 죽겠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우리 신우를 보면 전생이 있나 보다 싶더라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소리는 우리 신우를 두고 만든 말일 거예요. 언니는 하는 거 없이 우리 집에서 예쁨만 받잖아.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 살림에 간섭하는 거야. 나도 우리 집 같은 시댁 만나고 싶다. 신우는 매번 자기네 집이 최고라고 하면서 저한테 편하게 살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이런 시댁에 만나면 피가 마른다고 말할 수 있지.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전화해서 우리 아들 뭐 먹였어? 출근했어. 너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나왔어? 배달 음식 시키지 마라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아침이 상쾌해져도 출근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눈을 떠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져요. 어머님, 아침에 전화 좀 그만해 주시고 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매번 아침마다 전화해서 잔소리하시니까 너무 피곤해서 죽겠어요. 아, 제가 걱정돼서요. 소리를 내며 무슨 잔소리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하니 서운하게 만들어. 남들은 며느리가 매일 전화를 거는데 아이 너는 전화 한 통 없잖아. 그럼 얼마나 바쁘든지 그렇지 10분이라도 나랑 전화할 시간이 없다고 말이 되니? 맞아. 우리 엄마가 10시간이나 통화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바쁘면 똥 싸러 갈 때 전화하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그래도 이해해 줄 걸. 나중에 시집가면 똥을 싸면서 꼭 시댁에 전화하세요. 저는 그런 걸 부끄러워해서 못할 거예요. 어머, 말이 그렇죠. 누가 더럽게 똥을 싸면서 안 했잖아. 언니는 이해력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눈치 없는 척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 요즘은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니까 시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엄마는 저런 일에는 넘어가지 않는다더라. 얘가 정말 그런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분만 통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싫으니. 아, 저는요, 우리 엄마에게 전화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소리를 모르세요? 매일 10분이나 할 얘기가 뭐가 있어서요? 전화는 늘 결제용뿐인 거죠.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루가 너무나도 피곤하다고 말이라 누가 보면 세상 회사 일을 너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아,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너에게 전화하는데 그거 하나를 못 받아주냐? 너무하네. 남편의 일상이 궁금하면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야지. 왜? 아침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냐고 할 뿐 아니라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요.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회사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씻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기 바빠요. 하지만 맨날 똑같다고요. 언니야, 진짜 강정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건 생각을 안 하네요. 엄마는 엄마가 졌고 며느리가 이겼다. 우리 엄마는 앞으로 완전히 쥐어질 듯이 살게 됐어요. 결혼하면 결코 그러지 말아야지.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애교도 부리고 해야지. 우리 엄마는 참으로 며느리를 못 보나요? 매번 가만히 있어도 중얼거릴 틈이 없겠어요.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해도 시누이가 많이 말하는 걸로 들었어요. 배트맨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요. 자기가 매번 결혼하면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제가 얼마나 일을 갈았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리고 시댁 행사에 매번 참석할 때마다 신우라는 사람이 옆에 졸졸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며 속으로 두고 보자는 마음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에 이르러 신우에 대한 원한까지 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성가시고 간섭적인 태도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순둥이 같은 남편은 그에게 건의하거나 말 한마디만 할 뿐 항상 제가 혼자 씩씩거리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에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항상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결국은 그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댁과의 관계 또는 이혼을 고려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답답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댁에게 할 말은 하고 무시할 건 무시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정말 그 시절에 숨겨두었던 제 속마음이 터지는데 이제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매번 그렇게 말로는 시댁 하던 신우가 정말 시댁에 얼마나 잘 하나 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짜증났던 건 신우가 데리고 온 남자였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라는 게 짜증났어요. 어떤 운명이 그런 해프닝을 가져왔는지 충분한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남자를 데려온 신우는 제 배를 아프게 했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던 중에 사돈이 잘 나가는 음식점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집안 자체에 돈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사돈 처녀가 신우를 그렇게 따르고 잘 대해주신다고 하셔서 사돈 어른도 신우를 매번 손에 물을 주시고 계시던데요. 무슨 복이 있어서 그 집에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건지 나중에는 부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 하셨어요. 일을 갔다 온 것이 허무해질 정도로 행복해야 하는 신우의 모습이 보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신우가 시집에 가면 더 이상 시부모님께서 시를 보시지도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쁨이 몰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신우가 없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때 목소리도 못 내시고 아픈 소리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걱정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어쨌든 신우 상견 내 자리를 마련하셨고 저희 부부도 당연히 참석하게 되었는데 와, 우리 신우. 연기자가 있다면 어딘가 여우 주연상을 하나는 찾겠다고 해요.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애교를 살포시 떨면서 우리 어머님, 우리 신부, 우리 남편을 얘기하며 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집에서는 항상 몸빼맞자 같은 일이 있고 발가락을 벅벅 긁으면서 누나 물 좀 가져와 이러다가 기분 좋을 때 거기서는 서둘러 수조도 놓고 물도 따르며 하는데 너무나 서둘러서 혀를 내두르고 했다 정도였기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멀쩡한 척 효녀로 꾸며진 신부를 보니 사람은 정말 가면을 써도 속내를 알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잘 살아보겠어요. 걱정 말고 마음 편히 가정을 보살필게요.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효도하여 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해 줄 테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 제가 일이 바빠서 아들 살림을 제대로 챙길 수 없을 것 같으니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르치고 시집을 보냈어야 했는데 앞으로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사돈마치 저를 빼고 드라마라도 찍어내는 듯이 시어머니와 신우가 멀쩡한 추억 연기를 하는데 와 진짜 가식 덩어리들이라 생각했죠. 저만 꿍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슬쩍 눈치를 주는데 밥은 맛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이후에 목표를 세운 게 있는데 모남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겐 자립이란 게 삶의 최고 목표였어요. 사실 다른 걸 몰라도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나만의 집이 있다는 건 느낌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요? 여기는 또 민국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삶의 목표이기도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어떻게든 자신의 집 마련을 목표로 삼았어요. 생필품을 살 때도 최저가를 살피고 장을 볼 때도 마트 할인 시간에만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검소한 모습을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예, 창을 봐야 해서 차가 필요할 텐데 같이 가서 장을 보러 가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요. 근처 마트는 할인을 많이 하지만 물건이 별로 없어서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 차를 끌고 와서 같이 좀 보러 가자. 어머님 무사시겠어요? 저희는 이번에 집안 마트에서 7시부터 해서 거기서 장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반찬거리 사러 가면 거기로 가요? 대형 마트에 들어오는 제품이랑 그 동네 조그마한 마트의 제품이랑은 다른 것 같아서 유통기한도 같은 게 다른 것 같아요. 동네 마트는 못 믿겠네요. 아, 물건 개수도 엄청 차이가 나고 시식 코너도 없잖아요. 아이, 너희 부모님은 왜 그렇게 고민을 해? 마트 아이들과 함께 가는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해요. 7시에 가면 식사는 언제 차려 먹나요? 일찍 집에 있는 걸로 충분히 해결하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어머님, 그런 얘기는 못하지 않아요. 들어보셨나요? 배가 고프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배를 든든하게 채운 다음에 장을 봐야 합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라고 아이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다음에 음식을 차려야죠. 밥 먹고 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이고, 됐어요. 그냥 나 혼자 다녀오겠어요. 내가 가자는 시간 기다렸다가는 장은 그냥 마트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올 거예요. 주부님들은 아시겠지만 할인 타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얼마나 이득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아껴서 집에 어떻게 살 거냐며 제게 궁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우겨서 그 시간대에 가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겠지 않아요. 그냥 시어머니가 지쳐서 됐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신우가 얄밉게 굴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어차피 시집에 가면 더는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시우보다 제가 더 신우 결혼식을 기다렸다 그래요. 제발 시집살이가 혹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더러워도 치사해도 저를 부르는 이유가 제게 차가 한뜻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중고로 산 차였는데 15년이나 된 아주 낡은 중고차예요. 정말로 오래된 차라서 골골거리긴 했지만 애착이 있는 차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첫 차기도 했고요. 물론 제가 샀을 때 8년 차였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덜 낡았지만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처음으로 산 차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주고 새 차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운전이 미숙해서 차를 사고를 낼 뻔했었는데 큰 돈을 주고 차를 유지하는 것을 꺼린 마음도 있었어요. 결혼 전에 샀던 차였는데 결혼을 한 후에도 좀 긴장은 되지만 저에게 매우 믿음직한 두 다리가 되어주는 착한 차였어요.
차 자체도 중고 매매로 산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경매에서 발견해 사게 된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찝찝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중고로 팔게 된 걸까? 사고 차량인가 하면서 사연이 붙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압류된 차였다고 해서 더 좋게 생각했어요. 차 상태가 좋아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잘 다녔어요. 물건에 애착이 강한 사람이라서 잘 관리하고 아낄 수 있었던 건데 7년이나 사용했네요. 지난 1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잘 작동하는 차였다. 물론 최신 차량과 비교하면 성능이나 힘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차가 비싸고 오래 간다 하더라도 소모품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항상 그 차를 보며 차를 바꾸라고 잔소리를 해왔다. 이 차는 언제까지라도 화장하며 살아갈 것이며 좋은 새 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도 내가 차를 버리고 다른 차를 사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차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튼튼한 상태라면 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바꿔야 할까요? 차 한 대 바꾸는데 얼마나 들지 알 수 없으니 이렇게 해서 언젠가 사고를 당할까 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려고 그래? 너 혼자 죽으면 내가 말을 안 할 거야. 우리 아들도 곁에 타 있을 확률이 높은데 아이고, 당장 바꿔줘. 어머, 어머님, 그 말은 좀 서운하네요. 아들이 다치는 건 안 되는데 제가 다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어김없는 시어머니에 얘가 세상에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다치는 걸 보고 싶겠어요? 그런 말이겠지요. 말이 너무 그런 거예요.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더라고. 어머님이 오해하셨어요. 제 차를 타고 이곳저곳 잘 돌아다녔으면 왜 그러세요? 이번 여행 때도 타고 갈 텐데 이제 그만 예쁘게 해주세요. 제 차는 나름 연식은 오래됐어도 관리 잘해서 잘 돌아가거든요. 내가 그렇게 렌트카를 빌리자고 했는데도 굳이 왜 차를 타고 가야 해? 가자는 말이야. 가다가 사고라도 안 나면 다행이다. 우리 부부의 시부모님도 해가 지고 여행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4명이서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굳이 잘 굴러가는 제 차가 있었는데 차를 렌트해서 갈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제 차가 클세 국도에서 퍼지게 됐어요. 당장 차를 고칠 수도 없고 국도 한복판에서 렌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보험회사를 불러서 차를 레커에 싣고 갔어요. 저희는 졸지에 차에 타 있는 채로 레커에 질질 끌려가게 됐고 시부모님은 불같이 속이 끓어올라 가시는 것 같았어요. 제게 막 잔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렌트카를 빌려서 가자고 말을 했지만 겨우겨우 시간까지 맞추고 펜션 예약까지 다 하고 가서 먹은 플라이어. 음식까지 죄다 샀는데 이거 다 어쩌지 거야? 밥이야 집에서 해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펜션 비용은 어쩌겠니? 당일 취소는 위약금 100% 있다고 저를 차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알았으면 빌렸을 텐데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차량 점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펜션 비용이 말이야 한 2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주 돈이 아까워 죽겠네.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돈만 날리고 어머님 돈으로 펜션을 예약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펜션 비용은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여기서 제일 속상한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저예요. 뭐야? 아, 지금 내가 돈을 내는 게 중요하니? 생돈을 날린 게 중요한 거지? 렌트비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몇 푼 아끼려고 펜션을 날렸다가 펜션 비용까지 날린 것도 아까웠지만 온 가족이 함께 먹으려고 산 음식을 누나 안 먹고 집에 가져와서 해먹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자존심은 멀쩡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서 레카에 질질 끌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가 고물이라도 욕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입을 꾹 다물었어요. 시아버지가 너무 망설이지 말고 차를 바꾸라고 하시던데 별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친묵의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시니까 슬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차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바꾸는 일로 나가기까지 한다면요. 비용을 생각하면 내 집 마련은 언제 하지 하나 싶었지만
거기에다가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나니 이상하게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엔진에도 힘이 생겼고 앞으로 한 10년은 거듭히 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차를 바꾸는 일은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서비스 센터에 갈 때마다 항상 듣는 말이 앞범퍼와 뒷범퍼까지 도색을 할 건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저는 초보 운전 시절에 긁었던 부분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차는 중고차 전문 매장에서 산 게 아니라 경매로 산 것이어서 이전 주인이 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전 주인이 상처를 준 부분까지 제 돈을 주고 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냅뒀어요. 외관이 좀 허름하고 낡은 티가 팍팍 나는데 굳이 도색을 한다고 해도 그 낡음이 감춰질 것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처음에 차를 샀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수리를 하지 않아서 조금만 더 참자는 마음으로 그냥 탔어요. 이번에도 서비스 센터에서 받아온 차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꾸중거리더라고요. 너 수리센터에서 받아온 차가 왜 이런 모양이냐? 여기 범퍼까지 금은 이제는 노까지 새로 나타나는데 도색이나 교체 같은 것도 안 할 거야. 도대체 이런 모양이 꼴인 차가 뭐가 그리 좋다고 끌고 다니는지 나는 모르겠다. 옆에 타기만 해도 쪽이 패인 죽겠는데 어머님은 이런 고무인 차도 없으셨잖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다니는 곳이요. 한두 곳이 아닌 곳이 팔려서 싫다고 말씀하셔도 항상 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어머니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나의 자식들은 신차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째서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지 말이야. 나도 뒷좌석에 뜨끈한 열선이 나오는 차를 타고 싶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억울하신지 제 차 뒷범퍼를 발로 툭툭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나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왜 제 차를 발로 차고 그래요? 날개 빠진 차의 범퍼를 아예 부수려 하시려고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차 한 대 사주시던가요? 다른 집이랑 늘 비교하시는데 제 친구는 시집 가면서 시댁에서 차도 선물 받는다고 했더라고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집 며느리가 보이지 않게 데려가다니요. 변호사, 판사,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냥 회사원이라면서 무슨 차를 선물 받고 싶다고 그러지. 너에게 어떤 일로 우리 집에서 해준 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상당히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제가 어릴 적 차를 사준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어머니가 자꾸 다른 집의 자식들과 비교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썩어 빠진 차를 몇 번 태워줬다고 그렇게 크게 소설을 만들어. 엄청 생색을 내고 있네. 정말 내가 할 짓이 없어서 그런지 안타까워할 정도로. 시어머니랑 한판 싸움을 한 뒤 한동안 신경 싸움을 줬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집에서 고기를 먹자며 남편과 제게 불렀어. 고기라는 소리에 화가 나서 시댁으로 향했더니 결혼 준비로 정신 없었던데. 신우가 떡 한 조각도 없다니 고기를 먹다가 생각해야겠어요. 집에 가기 전에 약국에 들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식탁에 앉았더니 신우가 나를 흘려보았어요. 넌 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잔소리할 타이밍을 엿보고 있던 것이라고요. 언제나 좋나 고기 먹자고 시댁에서 불렀던데 일한 건 없었고 곧 와서 먹을 준비부터 하나 봐요. 퇴근하자마자 곧 간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아가씨는 일 안 하니까 퇴근 시간이 얼마나 막히고 바쁜지 몰라요. 그래요. 내가 일을 안 하니 왜 그러나요? 나 요즘 그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언니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나? 아니, 완전히 강풍기를 돌려 결혼 준비하느라 꽃만 알아보고 있나 봐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결혼식 비용 외의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가씨는 시댁이 잘 산다면서요. 음식을 조리하여 대박을 쳐서 돈을 모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음식점 때문에 큰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정말 우리 시댁이 집을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죠. 근데 엄청 장사가 잘 돼서 맨날 일손이 부족하대 하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음식점에서 나와서 일을 하라고 시켰어.
진짜 결혼하고 나면 시댁의 업무를 도와야 할 텐데 미리 가서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좋죠. 나중에 그 가게는 누가 물려받을 건데요? 아가씨가 다르다고 그래. 내가 물려받으면 그냥 카운터를 보고 있을 거야. 음식을 만들러 주방에 가겠어 아니, 나한테 양파를 썰으면 시키는데 내가 그런 걸 해봤어야 하지? 모양이 죄다 삐배하다. 엄청나게 뭐라고 잔소리하는데 내가 양파 썰 거면 중국집에 취했겠지? 그럼 지금도 중국집 취직해서 양파 써는 거 그거 연습을 해요. 고장 양파 써는 일한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요? 언니, 고장 양파 써는 일이라뇨. 아이, 무슨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해? 내 말의 요점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왜 예비 며느리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냐? 이거야 원 비용부터 시작해서 신혼집도 그렇고 전부 아가씨는 시댁에서 해준다 하면서. 아, 그러면 뭐 꼼짝없이 불려가서 일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노예처럼 불려먹을 줄 알았으면 난 안 받는다고 할 걸 그랬지. 아니 매번 주방에서 음식 냄새 맡는데 내가 물려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고 고기를 2점씩 입에 쳐 넣으면서 말하는데 아 결혼식이 코앞인데도 다이어트도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의 시댁이 워낙 돈에 후한집라 그런지 신우는 찍소리도 못하고 노예처럼 시키는 일 다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손에 상처가 수두룩한 걸 보니까 웬만큼 부려먹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우가 또 오냐오냐 잘한 것의 표본이에요. 요리는커녕 설거지 한 번을 안 시켰었는데 신우가 시댁 가게에 가서 주방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꽤 속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잔소리를 듣고 와서는 징징거리는데 시어머니가 신우를 달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고 하셔요. 전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비죽비죽 새어나오는 웃음을 하고 있었답니다. 참느라 혼이 났어요. 아이, 너무나도 고소해서 신우가 더 당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고 빌어 첨호 우리 신우가 완전 공주님 스타일이니까 설거지 한 번을 지 손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맨날 네일 아트도 손톱 쭉쭉 길러서 하고 다녔었거든요. 손톱이 툭 치면 부러질 것처럼 길었는데 신우의 시어머니가 그걸 못하게 했다면서 엄청나게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결혼에 살림하기 시작하면 그 네일 아트는커녕 손톱 다듬을 시간도 없을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하나 싶어서 귀를 후비적으로 그렸어요. 아니, 가게에 나오라 가는 것도 어이가 없어 죽게 하는데 편한 일도 아니고 설거지 해라, 양파 썰어라 이게 진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맞는 거야? 자기 아들 귀하면 며느리 귀한 줄도 알아야지. 며느리가 무슨 종이냐고. 얘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아가씨가 대신해 주네요.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아가씨가 철이 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왜 언니, 나랑 장난해? 아, 지금 내가 말장난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같냐고. 진짜, 내가 억울해서 죽겠다니까.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하냐고? 언니, 이번 주 주말에 뭐해요? 주말에 집에서 놀지 말고 우리 시댁에 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 응, 언니가 살림 잘하니까 나 좀 도와줘요. 에휴, 아가씨한테 시킨 일을 제가 왜 대신해요? 그리고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말까지 시댁에 가서 일을 하라고요. 그 정도로 일손이 모자라고 바빴으면 시댁에서도 일할 사람을 돈 주고 더 썼겠죠. 아가씨 혼자 할 만하니까? 아가씨한테 시키는 거겠지? 나 혼자 하기 벅차니까 연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언니는 살림꾼이야. 언니 덕분에 내가 점수 좀 따면 얼마나 좋을까? 일은 내가 하고 점수는 왜 아가씨가 따냐고. 그건 너무 억울해서 내가 못하지? 아가씨의 참치요리하는 법도 좀 배우고 살림도 좀 배우고 싶어. 어머님이 상견례 나에게 지도해 달란 부탁드리신다고 해서 더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시어머니는 제 등짝을 퍽소리 나게 때리더니 귀한 신우를 위해서 대신 일도 못 해주냐고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셨는데 그랬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시댁에서 돈을 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우가 시댁 눈치를 봐야 하고 그게 마음에 걸리고 스트레스였어요.
신우가 하다 안 되겠는데 시어머니한테 돈을 좀 보태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시댁도 그렇게 돈이 여유로운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신우가 요구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컸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신세한탄을 했어요. 아휴, 그 집에 가서 얼마나 곱게 키웠는지 생각도 못하고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며 빚을 내서라도 돈을 해달라고 했대요. 오죽하면 시아버지도 열받아서 당장 눈 밖에 뛰지 말라고 집 나가라고 호통을 쳤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격키웠는데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그 소리를 듣는데 숨이 톡톡 막히더라. 어머님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형평상 도와줄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신우도 나중에 되면 이해하겠지? 지금은 조금 속상하겠지만 말이지. 블루라는 말도 있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답답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요. 삐질 사람이 누군데지가 삐져서 우리랑 말도 안 섞는다고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좀 부탁을 해야겠어. 결혼도 하라 아인데 저렇게 보내버리면 찝하겠지? 자꾸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주지도 못하고 너희 좀 모아둔 돈이 있지 않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신우아, 그동안 집 사는데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전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떼서 달라고 말이야. 저희는 그거 청약 통장에 넣어두고 적금이랑 묶어둔 거라서 당장 해약해서 돈을 쓰려고 안 했어요. 돈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깨고 다시 잤다가 해도 되잖아요. 요즘은 자율이 모두 거기서 거예요. 신우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잖아요. 전부 다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우리도 살을 위해 돈을 모아서 모은 돈이에요. 아가씨들의 결혼 비용을 다 다른 곳에서 지원한다면서요. 근데 돈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살다가 급하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맞벌이를 해서 버는 돈도 남들보다 더 많을 텐데. 혹시 여행스러운 생활을 하는 건 아니신가요? 왜 돈이 부족한 거지? 왜 시어머니가 나에게 물어대는 것처럼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왜 나한테서 돈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댁에서 계획을 바꾼 건지 황혼도 신우도 다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휴대폰 전원까지 끄고 버린다니. 시우는 여기에서 멈춤없이 이렇게요. 시댁의 노예로 살게 생겼다고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는데 아휴, 그거야말로 제가 바라던 파연 모른 척했죠. 우리 남편이 만약에 거기서 신우 편을 들었으면 이혼까지도 생각했을 텐데 남편 또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우리한테 돈을 맡겨놨어. 아, 우리라고 돈이 쏟아지는 줄 아냐? 돈 없으면 그 형편에 맞춰서 결혼하면 되지. 괜한 사치 부리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야? 분수에 맞게 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가진 돈으로 사라지는 거라고. 돈 문제는 우리가 내놓지 않으니 달라질 것이고 결혼식에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신우가 양과 부모님의 한복을 맞추러 가는데 저한테 차로 좀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신우 결혼식에 입어야 할 한복을 빌려야 했기 때문에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신우와 시어머니를 태우고 가겠다고 제 차에 오던 중에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사돈 대금 외제차 끈다고 했는데 똥차와는 엄청나게 비교가 되네요. 외제차까지는 바라지도 않아도 사람이 타고 다닐 만한 차를 가져야지 언니 차를 렌트해서야지. 좀 하지 제 체면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려야 하는데 차가 고물이라도 그런지 속도도 나오지 않고 렌트비는 못당 파면 나와요. 그리고 내 차를 타기 싫었으면 아가씨가 차를 빌려오라고 했어야죠. 내 차를 가지고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전 그렇게 타기 싫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가세요. 여기서 내릴 테니까 차를 길에 세우려고 했더니 둘 다 입을 다물더라도 도착했더니 만 주차장에 외제차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족의 차인 것 같았어요. 올라가니 이미 착을 해서 한복을 보고 있었어요. 상견례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색했지만 일단 인사부터 드렸어요. 한복을 입어보고 사이즈도 맞추고 일정이 끝난 뒤 차에 타려고 주차장을 가는데 신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 왜 그러냐고 뭐 불편한 게 있냐고 물으니
신우가 전리차 쪽에 똑바로 내 자리를 비워서 느껴 카드기에 돈 한 푼 안 내고 눈치 보입니다. 꼬물차에도 타면 나를 얼마나 하찮게 알아보고 놀리겠냐고 했어요. 조금 있다가 가자고 신우의 시댁 식구들이 먼저 가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내려가자고 했지만 신우의 장단에 맞춰 주기로 했어요. 10분 후 쯤 지나서 이제는 가셨겠지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예상 밖으로 제 차 앞에서 신우이의 신모 되실 분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 차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빤히 보시며 나를 응시했어요. 이거 돈땡 며느님 차예요. 자, 구경 좀 하고 있었어요. 아유, 이 차가 정말 오래된 차라는데 우리 남편이 살았을 때도 열심히 타던 차였어요. 그 말을 하시며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아, 저는 말할 것이 없어서 그냥 네네라고만 대답했어요. 차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셨는지 정말 사방팔방 앞, 뒤, 옆, 전부 다 꼼꼼하게 살펴보시더니 저에게 말하셨어요. 이 차는 언제 어디서 샀어요? 아, 나는 이 차에 애착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요. 7에서 8년 전에 저희는 매우 오래된 중고차를 우연히 좋은 가격에 구입했어요. 비싼 가격에 차를 사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이 저렴한 차를 선택했습니다. 제 신부의 어머니께서는 무슨 말을 하려 하셨는데 신우가 미리 그 말을 막아버리며 상황을 해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차를 더 비싼 차로 사시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이런 똥차에 관심을 가지냐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피곤하시겠다며 어서 들어가셔서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오래된 차에 대한 신기한 점도 있지만 전 그런 차를 가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간식도 차 안에서 드시면 안 돼요. 어머님께서 저를 비방하시며 이야기를 하셔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신우를 차 안에 남겨두고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신우가 사이드 미러를 응시하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똥차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직진해버렸어요. 뒤에 탑승하신 시어머니께서 어이없어하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쳤는데 어머니도 내리시겠다 하시니까 딱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내려주고 시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뒤늦게 택시라도 타고 왔는지 신우가 시댁에 도착해서는 저한테 난리를 쳤대요. 언니, 그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두고 가면 어떻게 해? 내가 진짜 어이가 없네? 어머님이 데려다 주셨잖아요. 라고 두고 왔어요. 제 덕분에 외제차를 타고 집에 왔으니 신이 났겠죠. 그 말을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해주었더니 남편은 아주 깔깔 웃으면서 신우에게 똥차 타령 그만하고 마음 곱게 쓰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이 사실에 신우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 했다고 해요. 하더니 점점 텐션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받기 싫었죠. 신우가 분명히 비골게 했으니까요. 언니, 듣고 있지? 언니, 차가 진짜 오래되고 구린 것 같아 보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차가 엄청 오래된 것 같다고 하던데 범퍼 까진 건 언제? 까진 거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 오죽 물어보면 그런 걸 다 궁금해 하겠어. 아, 나도 잘 모른다고 했지? 사고 나도 고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뭐, 일부러 이죽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짜증이 났죠. 그러는 아가씨는 그런 차 하나 없잖아요. 차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데 나는 결혼하면 더 좋은 차 선물 받기로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글쎄 나한테 운전할 줄 아냐고. 여자한테 제일 필요한 게 차라고 하면서 외제차를 사주신다네. 언니가 타고요. 다니는 차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비싼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 내가 망나니 같은 신우의 결혼식에 잘 나가고 싶었는데 신우가 시댁에서 잘 만난 신부가 나빠져서 더욱 당장이라고 한다. 시간이 흐르자 신우의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과 여행지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신우의 친구가 렌트한 외제차가 결혼식장에 도착하는 도중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당했고 웨딩카가 망가져 버렸다.
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시댁에서는 나에게 어서 렌트해오라고 했고 나는 메이크업을 마친 상태로 한복을 입은 채로 제 차를 타고 그곳에 가야만 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나를 보자 자는 차에 지금 뭐를 가지고 왔냐면서 신우와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를 쳤어요. 예전에 분명히 오전 중에 렌터카에서 오라고 했는데 이런 구린 차를 그냥 가져오면 어떡해요? 이걸 타고 공항에 가라는 건가요? 공항 가는데 죽겠다. 아, 진짜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해요? 엄청 비싼 외제차를 가져올 거라고 기뻐해서 자랑했는데 쪽팔리게 이런 차를 타고 어떻게 갈아요? 아, 나 너무 싫어. 아, 당장 오전에 외제차를 어디서 구하면 돼요? 그럼 뭐, 지하철을 타고 공항 가셔야 해요. 요즘은 지하철이 엄청 빠르고 좋다는데? 그 말에 신우가 드레스를 입고 발을 동동 구르며 씩씩거리며 저에게 와서 제 뺨을 확 후려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정말 정적이 찍는데 뺨을 맞고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황당해했다. 신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신우한테 잘했다고 부추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아주 속 시원하게 잘 날렸다. 이런 똥차를 끌고 와서는 떨면서 꼴이란 정말 우리 집안의 수치다. 수치야, 결혼하는 날에 이런 똥차를 타라고 내가 정말 속 이상해서 원해. 우리 딸이 첫 출발하는 날인데 이런 차를 어떻게 타? 한 대 더 쳐버려. 시어머니가 삿대질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 순간 신우의 시무가 이게 무슨 짓이냐 면서 한복을 휘날리면서 저에게 달려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경솔한 날 뺨을 왜 때리면서 설명을 해보라고 제 편을 들어주신다. 주책맞게도 그제서야 꼭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신우는 그 상황에서 눈치도 없는지 고집을 하듯이 신우의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이, 어머님, 글쎄이. 똥차를 웨딩카로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차량을 대여한 곳에서부터 그 부탁을 했는데 아마도 그 정도면 저한테는 적당한 부담이 있어서 고의로 그렇게 말한 거겠죠. 그 말에 시동을 건드렸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시어머니 뒤에 계신 사돈처녀도 계셨거든요. 사돈처녀가 제 차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거 아빠 차 맞아요. 아빠 차 맞아요. 다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고 혼란스러워해서 사돈처녀를 향해 눈길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 여기 앞본포에 칠 벗겨진 거, 이거 맞죠? 내가 확실히 이건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거 원래 있던 상처인데 이전 주인이 벗겨놓았던 거였어요. 제 돈 주고 수리하기 싫어서 그냥 놔뒀던 거였는데, 맞아요? 아빠 차로 면허를 따자마자 연습도 하다가 연속으로 긁은 거였어요. 티가 나지 않게 방해 없이 칠해뒀어서 거기만 색깔이요. 다른 것을 말했고, 그러자 그가 차문을 열어달라고 물었습니다. 차문을 열어주자 앞 좌석에 있는 다시 방을 뒤적이더니 감격 어린 목소리로 엄마 여기 사진 있잖아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놀랐어요. 다시 방 안쪽을 봤더니 글쎄 7, 8년을 함께 다녔는데 몰랐던데 스티커 사진 하나가 똑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돈처녀가 휴대폰 플래시로 비추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신우의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스티커 사진은 사돈처녀와 이미 세상을 떴던 신우의 아버지의 얼굴이 담겨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만지면서 사돈처녀는 아련한 얘기를 했다. 내가 우리 아빠 사고하지 말라고 부적처럼 쓰라고 사진을 찍어서 묵혀놨던 건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네. 아이고, 사도 며느리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자가 물이나 다름없는 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어서 아직도 우리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네. 너무나도 고맙네. 내가 이 사진을 뜯어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전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오래된 스티커라서 변색이 되기도 했고 뜯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진을 뜯으면서 찢어지게 생겨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빠랑 찍은 유일한 사진이라면서 사돈처녀는 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황당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어.
사진이 안 뜯어지면 별수.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다시 방안을 쭉 해체해서 분해하면 될 것 같네요. 정비소에 가보면 분해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 말에 사돈댁 식구들이 다 저에게 진짜 괜찮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의 시아버지가 병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셨는데 그분이 잘 운영하던 사업이 사기에 당해서 갑자기 화병에 걸려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날아가고 시누이의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결국 재산까지 모조리 경매로 내놔야만 했고 가장 마지막은 차마저 매각해야 했었어요. 가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가고 시누이의 아버지는 화병과 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누이의 어머니도 그 뒤에 재산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그 돈으로 가게를 차리다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기 전까지는 남의 집세간 살림구석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버텼고 심지어 제가 일을 하다 쓰러져도 아이들이 밥이라도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남편까지도 이렇게 하는 과부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보니 다른 것은 몰라도 남편이 탔던 차만큼 꼭 다시 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 차를 진짜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알아보니 이미 경매로 팔리고 새 주인을 찾았는데 우리가 손대는 방법이 없었어요. 찾아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주 있지는 않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뭐야, 저도 지금 너무 신기해요. 이전 주인분께서 차 관리를 정말 잘하셨는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거리는 조금 무섭지만 차는 정말 잘 굴러가요. 덕분에 저도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차예요. 추억이 담겨 있는 차거든요. 이거 억만금을 줘도 못 바꿀 차예요.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정말 잘 사용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정말 우리 남편 얼굴을 이 차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혼주로 화장한 것까지 죄다 지어졌고 우리 신우랑 시어머니는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제 눈치만 보시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이 틀림없다는 덕담을 나누었고 결국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2달이 지난 뒤에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찾아왔고 방을 뜯어가도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말한 것과 소중한 추억이라고 하자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뜯고 새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저에게 차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살펴봤는데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MA 서둘러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어요? 새 차가 오담을 받았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에게 주려고 새로 샀는데 이상하게 민망하기도 하고 주인을 찾아가라는 뜻이 있던 걸까요? 보내는 물건값이 어떤지도 모르는 아이 같더라도 똥차든 새차든 어떤 차든지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성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보내랑 결혼시켜 주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신우에게 주려고 했던 외제차를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국 나는 헌차를 주고 새 차를 받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우는 가만히 있을 리 없었겠죠. 당연히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내 차를 어떻게 가져가냐고. 어머님이 미리 사주신 차였는데 언니가 가져가면 안 된다. 양심이 있다면 그 차를 가져가면 안 된다. 신보를 곱게 써야지. 맨날 똥차 하더니 벌 받은 거 아니겠어. 아주 남 놀리다가 새 차 하나 잃었지? 아쉽게도 남편이 신이 나서 신우를 놀리는데 신우가 엄청나게 씩씩거리고 눈에 눈물까지 고여 있는데 아이 얼마나 통쾌한지. 끝까지 착하게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길래
신우의 시댁에 가서 허락을 받고 오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 가끔 신우의 시어머니가 밥을 먹으러 오라며 가게에 저를 초대해 주시면 일부러 신우의 시어머니가 사주신 차를 타고 보란 듯이 가게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우는 뾰족하게 눈을 두고 앞치마를 메고 일을 하면서 궁시거리죠. 신우가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게 반찬을 내어주면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구나 싹이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요즘은 정말 살겠어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